안녕하세요. 분석하라 윤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제가 28살에 IT 회사에 입사해서 입사 반년 만에 월 1000만원을 찍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IT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데이터 보안 회사의 전략실 기획팀으로 입사를 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회사를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제가 아직 2년제 학위 졸업한 상태라 전문대 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인데 제가 한양대 출신의 동기와 거의 비슷하게 3천 중반 정도의 연봉을 받았으니 사실 그때의 제 학벌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동기분에 비해서 포트폴리오가 조금 좋긴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래도 그때 나름 제가 괜찮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대부분의 모든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정말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세후 200만원 중후반 정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20대에 그 정도 금액을 받기가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다고 해도 서울에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지내면 월세와 생활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정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옷에 돈을 많이 쓰는 타입도 아니고 외식도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월세로 한 65만원 정도에 생활비로 60만원 정도 써서 월에 130만원 정도가 나갔었고 나머지를 제가 싹 다 저축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에 고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130에서 150만원 남짓이었어요. 제 통장에 제가 버는 돈의 반 이상을 맨날 저축하면서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1년에 1,500만원 남짓한 돈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서울에서 집 하나 살려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죠? 얼마 필요해요? 그때 당시가 한창 부동산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오르던 코로나 시절이었는데 그때로 비교하면 그건 너무 비싸니까 지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쓸만하고 신혼으로 들어갈 그런 집 한 채를 살려면 최소 7, 8억은 있어야 하잖아요. 지방에서는 하다못해 한 괜찮은 집이면 한 4, 5억 정도를 생각을 해야겠죠. 제가 그때 기준으로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진짜 열심히 1년간 회사 일을 했는데 내 1년의 성과가 1,500 정도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안 아프고 계속 건강해서 그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쳐도 1,500만 원을 53년을 모아야 제가 집을 한 채 살까 말까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직급이 바뀌고 연차가 쌓여서 조금 더 내가 더 잘 번다고 해도 여전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한 4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번 생은 집 사는 건 걸렀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제가 부업을 해야겠다고 느꼈던 게 제가 정말 회사에서 열정적이고 배울 게 많아서 존경했었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거의 10년 가량을 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세무 시즌에 파일 정리를 하다가 세무팀에 그 파일을 보내야 할 거잖아요. 1년간의 그 세무 자료를. 근데 그걸 실수로 전사메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하면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를 거의 저뿐만 아니라 회사의 모든 분들이 다 보고 말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다른 분들의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 적은 거예요. 나름 제가 그래도 꽤 큰 규모의 회사에서 직급도 정말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그분처럼 매일 야근하면서 내 삶을 이 회사에 평생 갈아 넣으면서 이 회사를 키웠을 때 내 연봉이 1억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버린 거예요. 물론 오해하실까봐 하는 말인데 회사에서 1억이 안 되구나가 그분이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 회사 연봉으로 1억을 찍는다는 거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진짜 높으신 분들 아닌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직급이나 영업직에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닌 이상 이 연봉 1억은 거의 직장인들에게는 상위 1% 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봉을 제가 깨달은 후에 그분한테도 좀 죄송하고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굴을 무조건 파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서 앉아서 정말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 돈으로는 정말 나도 그냥 뭐 삼포 확정이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진짜 뭐라도 하자. 그런 생각으로 그때부터 퇴근 후에 인터넷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산만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자기계발한다고 제 유튜브 채널 영상 보면 자격증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제가 되게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자기계발한다고 자격증 공부도 맨날 하고 그리고 취미가 좀 자격증 공부였기도 했고 전공 과목 공부한다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이 그거를 하면 뭐해요. 그래봤자 내 연봉 10% 올리기도 힘들 텐데 차라리 점프를 뛰어서 이직을 하거나 뭐 좋은 회사를 진짜 대기업이나 아니면
아니면 외국계 회사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연봉 안 오를 텐데. 일반 중소 중견기업에서 연봉을 10% 올려주는 건 정말 많이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해요? 월로 나눠서 생각하면 내가 연봉 3천이라고 하면 300만 원 오르면 한 달에 25만 원도 안 되게 오르는 건데, 요즘 1년에 물가가 10% 이상 오르는데 월급 인상률은 5%도 안 되는 데가 정말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대부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냥 몸 쓰는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게 거의 없을 만큼 다양하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IT 부업 쪽도 정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돈 주고도 온라인으로 돈 버는 법, 돈 버는 강의 이런 거 수업도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뭐 유명하신 분들, 뭐 이런 분, 이런 분 다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건대로 결말이 나는 그런 강의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를 해보다가 여기저기 다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크게 수익이 났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났었던 게 바로 전공 과목 시험 학습해야 할 내용을 정리한 전자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자책 시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이제 전자책은 끝물이다, 전자책 안 된다, 전자책 쓰는 법 만들어서 파는 놈들만 돈 번다라고 했었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는 게 전자책은 내가 쓰는 분야만 잘 잡으면 진짜 블루오션이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수익화가 가능한 영역이고, 새로운 책을 쓸 수 있는 영역도, 그런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한 영역이에요. 제가 가장 최근에 올렸던 GPT를 활용해서 수익화를 시도했던 영역 중에서도 제일 큰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이 전자책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 그걸 빠르게 정리해서 공유하기만 해도 돈이 되는 시대예요. 어쨌든 말이 조금 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전자책의 분야는 원래 자격증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필기 공부하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는 자격증 시험에 관심도 많았고 평소에 제가 자격증 공부도 정말 많이 했어서 이제 한국 시험의 자격증 특징을 어느 정도 이미 다 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활용해서 원래 써야 하는 학습 시간이 한두 달 정도였다면, 제가 만든 공부 방법을 쓰면 학습 시간을 1주에서 2주 정도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학습 시간을 거의 반토막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자책을 썼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학원에서 무조건 뭐 필기든 실기든 싹 다 한두 달은 무조건 잡고 공부를 해야 한다, 하루에 학원을 와서 한 100만 원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요약본을 돈 주고 팔긴 했지만,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전체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서 무료로 뿌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전자책이 원래도 좀 잘 팔렸었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실제 제 교재를 활용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사람들이 유튜브에 댓글로 합격 후기를 알아서 써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교재를 안 샀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방법을 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합격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블로그에다가 합격 후기를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니까 이게 또 선순환이 되어서 후기 보고 사람들이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저는 회사 월급은 아예 별개로 받았고 그 전자책으로만 거의 월천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고 수익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라는 거를 제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순간,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이 파이프라인들을 늘리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던 회사를 바로 퇴사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과 제가 하고 싶은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멍청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는 정말 내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그 월급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 저는 정말 나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기는 싫잖아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남들 타는 차도 나도 타고 싶고, 남들 먹는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남들 사는 좋은 집에도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회사 열심히 다니는 것도 정말 좋고 고정 수익을 받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한 번쯤은 내가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꼭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 영상 반응이 좀 괜찮으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었었던 전자책 제작 시의 꿀팁과 어떻게 좋은 주제, 블루오션 주제를 발굴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보죠.